한국, 한국, 한국. 한류에 푹 빠진 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프랑스 역사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름엔 시원한 북유럽이 최고 아니에요? 분단 국가에 가서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그녀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놀라운 지혜와 최첨단 기술을 마주한 뒤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프랑스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8도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수업하는 프랑스 교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엘렌입니다. 파리 외곽 클리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37살 교사죠. 매년 여름마다 이 무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교실 온도계가 36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부채질을 하며 힘들어했고 저 역시 땀에 젖은 블라우스를 부여잡고 있었죠. 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뒷자리 학생 하나가 책상에 엎드려 버렸어요. 더위에 지쳐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잠든 거였죠. 선생님, 내년 수학여행은 어디로 가나요? 마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짧게 자른 갈색 머리에 큰 눈망울이 반짝이는 18살 소녀였어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물론 독일이나 네덜란드겠지. 시원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말이야. 그런데 마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올해만큼은 한국으로 가면 안 될까요? 교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알기로는 전쟁의 상처가 남은 고대 유적만 있는 나라 아닌가요? 한국이라고? 마리, 거기는 너무 덥지 않을까? 제가 의아해하자 마리 뒤편에 앉은 클로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맞아요. 케이팝이나 듣고 있으면 될 걸 뭐하러 그런데 가려고 해요. 클로이는 항상 시니컬한 19살 학생이었어요. 무엇이든 불만부터 터뜨리는 성격이죠. 하지만 조용한 루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한국은 생각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더라고요. 스마트폰도 거기서 만들고요. 18살인데도 늘 신중하게 말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여름에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다던데요. 정말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한국전쟁과 분단, 그리고 몇 개의 고궁 정도였거든요. 마리가 다시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한 번만요. 저희 반 애들 대부분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결국 저는 학생들의 열정에 못 이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자고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38도 폭염에 시달리는 프랑스보다 더 덥다면 어떡하죠? 학생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여행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서울의 여름 기온이 35도 내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파리와 비슷하네요. 하지만 습도가 높다는 설명을 보고 더 불안해졌어요. 마리, 정말 괜찮을까? 너무 덥지 않을까? 선생님,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 더위 속에서도 잘 살고 있잖아요.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마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K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에 대한 환상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조선시대 궁궐들,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 분단 상황 등이 주로 나왔어요. 역시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적 유적지는 많지만 현대적인 면에서는 그저 그런 나라겠구나 싶었죠. 비행기표를 보니 인천공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12시간 비행이라니 정말 먼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걱정이 들었어요. 혹시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면 어떡하지? 학생들이 더위 먹으면 어떡하지?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루카가 말했어요. 출발 당일 공항에서 만났을 때였죠. 제가 본 자료로는 한국이 IT 강국이라던데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일 거예요. 클로이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그냥 빨리 다녀와요. 더위는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마리는 설렘으로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진짜 K드라마에서 본 그 나라에 가는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12시간 후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깨끗했죠. 학생들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완전 시원해, 마리가 소리쳤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온도도 적당하고 공기도 쾌적했어요. 루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이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네요. 출구로 나가는데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앞으로 5일간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게 될 거예요. 유창한 프랑스어였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준호 씨는 정말 친절해 보였어요. 어머,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깜짝 놀라자 준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리옹에서 3년간 유학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를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때 준호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자,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하얀 기계였는데 스위치를 누르자 강력한 바람이 나왔어요. 휴대용 선풍기였죠. 와,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클로이조차 신기해하며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시원하다. 마리는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바람을 쐬며 좋아했고요. 저도 하나 받아서 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작은 기계에서 이런 강한 바람이 나온다니. 이런 건 프랑스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자 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위와 싸우는데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작은 기술부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말이죠. 공항을 나서니 확실히 덥기는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준호 씨가 준 선풍기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더위를 이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버스에 오르니 에어컨이 정말 잘 나왔어요. 파리의 낡은 버스들과는 비교가 안 됐죠. 선생님, 생각보다 괜찮네요. 루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로이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도 깨끗했어요. 준호 씨, 서울이 이렇게 발전된 도시인 줄 몰랐어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나라예요. 특히 여름을 나는 지혜에 있어서는 말이죠. 준호 씨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지혜들이 숨어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 본격적인 서울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준호 씨가 우리를 광화문 광장으로 데려갔어요.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건 역시 더위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리가 분수 쪽을 가리켰어요. 광장 곳곳에서 시원한 물 한 개가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건 쿨링포그라고 해요.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해서 주변 온도를 2에 3도 낮춰주는 시설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물 한 개 근처로 가니 확실히 시원했습니다. 클로이가 처음으로 감탄했어요. 와, 이거 진짜 시원하네. 루카는 이런 시설의 원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죠.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는 건가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물과 바람을 이용해서 더위를 식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또 한글 분수도 있고 역사 물길도 있어서 보는 재미와 시원함을 동시에 줘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던 거예요. 마리가 물길에 손을 담그며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 물 진짜 시원해요. 이어서 청계천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하천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하천은 원래 복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2005년에 복원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확실히 하천 주변이 시원했어요. 루카가 질문했죠. 물이 있으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건가요? 맞아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청계천 주변은 다른 곳보다 3에 4도 정도 낮아요. 걸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고대 유적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적인 지혜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선생님, 한복 입어보면 안 될까요? 마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길가에 한복 대여점이 보였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죠. 오늘 같은 더운 날에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결국 우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긴 소매에 여러 겹으로 된 옷이라 분명 더울 텐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즐거워했죠. 와, 정말 예뻐요. 클로이가 자신의 치마 저고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평소 차가운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루카도 도포를 입고는 뭔가 기분이 달라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학생들이 감탄했지만 한복을 입고 있어서인지 더위보다는 아름다움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한국 사람들은 여름 더위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 빙고죠. 창덕궁으로 이동하며 설명했어요. 궁궐 안에 있던 내빙고는 왕실 전용이었고 동쪽에 있던 동빙고는 제사용, 서쪽의 서빙고는 백성들에게도 나눠주는 용도였어요. 루카가 신기해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냉장고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잘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관했어요. 땅을 깊게 파고 즙과 완교로 단열해서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이런 과학적 지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그때부터 이미 여름 더위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니. 경복궁 근정전 앞에 서니 조선 왕조의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서 있으니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궁궐 건축에도 여름을 고려한 지혜가 숨어 있어요. 처마를 깊게 해서 그늘을 만들고 마루를 높여 바람이 통하게 했죠. 그리고 연못과 정원을 배치해서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췄어요. 그리고 보세요.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가 학생들의 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가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치마는 바람이 들어와서 자연적인 에어컨 역할을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견딜만 했거든요. 마리가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창덕궁에서는 후원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자연과 건축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정원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어요.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그늘을 만들고 연못과 계곡이 시원함을 주죠. 내빙고 터를 보며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궁궐 내에서 왕실 전용 얼음을 보관하던 곳이에요. 지하 깊숙이 파서 만들었고 특수한 단열 구조로 설계했죠. 여름 내내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어요. 클로이가 말했어요. 여기 진짜 시원하네요. 에어컨 없이도 이렇게 시원할 수 있구나. 한복을 입고 전통 건축물을 구경하니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복부터 건축물까지 모든 것이 기후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셋째 날에는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곳이었죠. 준호 씨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곳에서 고문받고 희생됐어요. 좁고 어두운 담방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곳에는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웠죠. 하지만 독립투사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클로이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네요. 루카는 한 전시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독립운동가의 수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더위를 가지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이곳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 했던 분들에 비하면 우리의 불편함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죠. 선생님, 마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을 견뎌내고도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만들었다니. 오후에는 DMZ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판문점 견학 후 제3땅굴을 둘러봤는데 지하 깊숙한 곳이라 정말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 시원함보다는 분단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땅굴은 북한이 남침을 위해 몰래 파둔 것이에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어두운 터널을 걸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몸을 구부려 걸어야 했지만 지하라서 에어컨 없이도 시원했어요. 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구나. 클로이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땅굴을 나오니 다시 더운 공기가 느껴졌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발전해 온 것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말하자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느낀 건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 있고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학생들의 표정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클로이조차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여행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준호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동안 느꼈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만 남은 나라, 고대 유적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 씨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프랑스에 있을 때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기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강인한 나라라는 것을. 특히 여름 더위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때 클로이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수줍은 표정이었죠.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한국 오는 게 싫었어요. K-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훨씬 재미있었어요. 아니, 재미있다기보다는 뭔가 배울 게 많은 나라였어요. 클로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쿨링포그 같은 것도 신기했고 조선시대 빙고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마리와 루카도 내려왔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들뜬 표정이었고 루카는 차분하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한국 올 수 있을까요? 마리가 물었어요. K-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실제가 훨씬 좋았어요. 루카가 말했죠.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감탄했어요. 작은 휴대용 선풍기부터 도시 전체의 쿨링 시스템까지 정말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준호 씨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특히 엘렌 선생님처럼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이해해 주시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위를 잘 견디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기술과 전통, 지혜가 모두 어우러져 있었던 거네요. 출국 전 마지막 쇼핑을 위해 명동에 갔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흩어져서 기념품을 사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커피숍에서 잠시 쉬고 있었고요. 클로이는 어디 갔지? 1시간 후 집합 장소에 모였는데 클로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어디서 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해외에서 학생을 잃어버린다니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준호 씨 어떡하죠? 제가 당황하자 준호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명동 상인회에도 연락해 볼게요. 준호 씨는 즉시 휴대폰으로 여러 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클로이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길을 잃고 우는 외국인 소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였죠. 클로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사히 프랑스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더운 교실에서 학생들은 한국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저는 칠판 앞에 서서 이번 수학여행의 의미를 정리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마리가 손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맞아요. 루카가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더위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정말 놀라웠고요. 클로이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기술도 발달했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경험한 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따뜻한 정, 그리고 굳건한 역사적 정신을 온몸으로 느낀 거죠. 이것이 바로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는 8월의 파리 교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서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선풍기를 꺼내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역사 수업을 해볼게요. 선풍기를 켜자 시원한 바람이 교실에 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리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조선시대 빙고 이야기 해주세요. 루카도 관심을 보였죠. 쿨링포그 원리도 다시 설명해주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엘릭서였다는 것을.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클로이가 손을 들었어요. 내년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가면 안 될까요? 교실이 술렁였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무더운 여름 교실이 순간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프랑스 교사와 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의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엘렌 선생님처럼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편견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